핸드폰에 있을 때 키보드 쓰시잖아요. 예. 키보드에 인공지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기능이 꺼지면은 되게 힘드실 거예요. 보면서 눌러도. 내가 어떤 말을 넣으면 이 인공지능이 대답을 해요. 하루 너무 피곤해갖고 나 오늘 힘들었다 그랬더니 위로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위로를 해주는데 그때 마음이 되게 녹아요. 이제는 사람이 안 알려주고 그냥 어떤 데이터에다가 넣어놓고 그냥 전기 꼽아주면은 이제 그걸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티타임즈 홍재 기자입니다. 오늘은 배경이 좀 다릅니다. 저희가 AI의 산실 그곳으로 직접 와봤습니다. 지금 네이버에서 AI 쪽을 리딩하고 계시는 두 분을 모셨거든요. 어떤 느낌이냐면 MIT 공대 교수님한테 초등학교 수학 배우는 느낌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그분들한테 배우면 좀 기분이 다르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모셔봤습니다. 하정우 연구소장님, 그 다음에 성낙호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어떤 거 맡고 계시는지 잠깐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소개받은 하정우입니다. 저는 네이버의 AI 중장기 선행기술 연구소를 맡고 있고요. 현존기술뿐만 아니라 좀 더 긴 호흡을 갖고 하는 선행기술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조직은 클로바라는 조직인데 클로바는 네이버에서 있는 많은 서비스들의 AI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실제적인 가치를 어떻게 하면 만들어낼까를 탐색하는 조직입니다. 제가 맡고 있는 거는 새롭게 이머징하고 있는 그런 AI 기술을 이용해서 세상에 새로운 가치가 있는 제품을 어떻게 만들어낼까 그런 것들을 결합해서 계속 시도하고 있고요. 최근에 하고 있는 것들은 그러한 변화를 가속시키기 위해서 AI 플랫폼 하이퍼클로바라는 제품을 출시하려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AI 저희 많이 다루긴 했습니다만 주위에서도 아마 말씀을 AI에 대해서 되게 많이 하실 거예요. 우리 뭐 이거 인공지능이래, 이거 AI야 말을 하는데 솔직히 뭐가 AI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시작하는 단계에서 AI가 뭔가 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인공지능이란 게 역사가 생각보다 깁니다. 공식적인 용어가 사용된 게 1950년대니까요. 그리고 개념 자체는 그것보다 훨씬 이전으로 올라갑니다. 이미테이션 게임에 나오는 앨런 튜링 시절로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가고요.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고 정의하는 게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인공지능이란 용어 자체가 비즈니스 용어에 가깝게 되기도 했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니까요. 그래서 좀 정의를 하고 들어가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말씀 주신 대로 일단 인공지능에서 인공을 좀 떼고 지능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람이 이제 아프리카 초원에 살고 있어요. 사자가 눈에 딱 보입니다. 도망가야 되겠죠? 그럼 당연히 시각 능력이 있어야 될 겁니다. 사자가 으르렁 웁니다. 소리 들어야 되겠죠? 네, 청각. 그 다음에 주위 동료들한테 도망가 얘기해야 되겠죠? 이렇게 말하는 능력이 있어야 될 거고요. 그 외에 먹으니까 뭐 이런 미각 같은 것도 당연히 필요할 거고 촉각 필요할 겁니다. 이런 능력들이 지능이란 것들과 연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사람이 어떤 생존을 하기 위해서 혹은 좀 더 뭐 발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이 지능이라고 하면 인공이 붙었지 않습니까? 인공은 원래 없던 겁니다. 원래 없던 건데 인위적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죠. 누가? 사람이. 그래서 사람이 어떤 방법을 통해 가지고 세상에 없었지만 사람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혹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능을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것을 얘기를 하고요. 학계에서는 보통 이런 지능 위에 어떤 이해라고 하는 좀 어려운 정의들이 되게 많습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 산업계에서는 조금 다르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올라가면 뭐 어떤 철학이나 뭐 자유의지 이런 것들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지고요. 저희는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이런 인공지능이란 게 어떤 기능들을 제공을 해줄 수 있는가 관점에 조금 더 포커싱을 맞추고 있다고 보시면 사람이 원래 없던 사람의 어떤 지능들의 기능을 인위적으로 사람이 기계를 통해서 혹은 룰을 통해서 혹은 데이터를 통해서 만들어낸 어떤 기술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이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정의를 하고 있고요. 보고, 듣고, 말하고, 이해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러다 보니까 언어도 들어올 거고 다 시각도 들어올 거고 그 외에 어떤 수치 같은 것들에 대한 이해도 들어올 거고 모두가 다 인공지능의 영역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저희가 생각하는 무슨 뭐 자율운전하고 무슨 뭐 알파고 요것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지금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AI다라고 보면 되겠군요. 네. 일단 인공지능이 그러니까 지능을 모사하는 쪽으로 가는 게 하나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뭐 바퀴벌레도 지능이 있고요. 그렇죠? 뭔가 피해갖고 말씀하신 그것들에 해당하는 걸 갖고 있어 센싱을 하고 피하고 뭐 번식하고 하는 것들을 하니까.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갖고 있는 인공지능은 저희가 놀랄 수준은 아니죠. 사실 놀라는 건 나보다 우월한 존재가 나타나냐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지능이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하면은 뭔가 지적 활동에 대한 것들이고 우리는 인간은 어쨌든 누구나 알듯이 언어라는 게 있어서 언어를 통해서 그 활동을 기록하고 그것들로 논리적 체계를 구축했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집대성 해놓은 것들이 책이라는 것들이 뒤에 있는 책이고 책을 만약에 많이 읽고 그것들을 단순히
암기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 다음 그 글자, 다음 단어들을 예측할 수 있는 뭔가가 나온다 그러면은 그럼 그것이 만들어낸 아웃풋은 뭘까? 그게 지능이랑 다를까? 이런 것에 대해 사실 학계에서 아직 뭐 일반 받아들여지는 건 아닌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그 인간이 생각하는 기대하는 그 지능이라는 게 발현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집대성한 이 널리지들을 그대로 베껴 적을 수 있거나 아니면 예상해서 적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때서야 여러 가지 지능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게 아마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인공지능이 아닐까 싶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제가 말하는 거를 지금 받아쓰기 하는 것들을 인공지능이라 볼 수는 있겠죠. 근데 그 사람보다 낫진 않으니까 그걸 초인공지능 붙이긴 힘든데 만약에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을 다 이해하고 습득해서 그 책을 대신 완성해 줄 수 있다거나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낸다거나 그 연구라고 하는 것들이 뭐 창작 그런 게 가능하다면 그게 아마 놀랄 만한 인공지능이 아닐까 싶고 그것들이 현재 가능한 문턱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시는 게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 말씀은 인공지능이라는 것도 어떤 한 인공지능이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인공지능을 만들 거냐에 따라서 또 결과값이 다르게 나오는 게 맞는 거죠? 정의하기 나름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하지만 공통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뭔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인위적으로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들어내는데 그 만들어내는 능력을 기대하는 수준이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죠. 거의 끝판왕에 가 있는 게 뭐 터미네이터, 네. 자비스, 네. 오라클 이런 수준까지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는 그런 걸 좀 영화가 네. 1955년이었나요? 그 스페이스 오디세이 시절부터 만들어 놓은 약간 눈높이가 이만큼이다 네. 보니까 저희 같은 이제 인공지능 하는 분들은 굉장히 괴로워요. 그런 것 때문에. 근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장 기능 관점에서 봤을 때 바로 특정 기능을 잘 수행하는 뭐 음성 인식이나 합성 같은 것도 인공지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정의를 생각하시느냐에 따라서 만드실 수 있는 게 또 다른 결과들이 나오겠군요. 네, 그렇죠. 또 저희가 티타임즈에서 다뤘을 때 삼성 쪽에서 휴대폰을 쓰면은 요새 AI가 알아서 카메라 찍을 때 밝기도 조절해주고 네. 막 이게 음식인지 자기가 알아서 음식 사진을 찍을게요 막 나오잖아요. 네, 네. 그런 것처럼 거기서 시작해서 뭐 자율주행도 있고 알파고도 있는데 저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이용하고 있는 이 AI 기술 제일 간단한 거 너무 간단해서 우리가 생각도 못했던 혹시 그런 것도 있어요? 네, 예전부터 가장 많이 사용됐던 게 알게 모르게 추천 기술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추천 기술이요? 네, 네. 그게 뉴스를 보든 쇼핑을 하든 뭐 다른 어떤 컨텐츠를 보든 추천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어떤 데이터, 사용자들의 어떤 기록 데이터들을 사용했던 로그들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 이분이 이 사용자가 훨씬 더 좋아할 것 같은 것들을 추천을 해주고 있는데 생각해 보면은 만약 이런 기술이 없었던 시절에는 이제 집사 네. 혹은 비서 이런 분들이 딱딱 챙겨줬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사실은 지능 활동이죠. 아, 우리 주인님은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니까 챙겨줬는데 그거를 AI가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능의 연장선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부지불식간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또 요즘 저희 파파고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시잖아요. 네. 엄청 쓰죠. 예, 이 번역기 기술도 굉장히 유용한 인공지능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파파고 번역을 위해서 예전에는 이렇게 직접 글자를 입력을 했죠. 네. 요즘은 음성을 넣어도 네. 번역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사진을 이렇게 딱 찍으면 그 사진 안에 있는 글자들도 번역을 해주고요. 그 핸드폰에 있을 때 키보드 쓰시잖아요. 예. 키보드에 인공지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는 왜 그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오타나게 되게 좋잖아요. 버튼이 아니다 보니까 어딜 잘못 눌러요. 네, 네. 그래서 그 사람마다 누르는 패턴이 있는데 네, 그거를 네. 인공지능이 보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 그 기능이 꺼지면은 아마 되게 힘드실 거예요. 보면서 눌러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아이폰이나 갤럭시 쓸 때 쿼티 자판을 잘 안 쓰시다가 요새는 네. 좀 쓸만한 게 네, 그게 네, 네. AI가 해주는 네. 거군요. 맞- 사람 맞습니다. 손 크기나 그런 것들이 보정이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와, 무섭네요. 갑자기 제가 갖고 있는 스마트폰이. 오, 그러면 지금 이쪽은 저희가 알게 모르게 썼던 서비스들, 아까 자비스 말씀해 주시고 했는데 또 우리의 눈높이는 거기에 맞춰져 있잖아요. 지금 혹시 되고 있는 거나 될 것 같은 거 중에서 좀 제일 복잡하고 좀 대단한 건 뭐가 있을까요? 자율주행이 가장 먼저 떠오를 것 같고요. 요즘 뭐 테슬라 차 네. 많이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만족하면서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물론 풀은 아닙니다. 사람이 좀 이렇게 좀 개입이 해야 좀 되지만 해야죠. 네. 굉장히 많은 것들을 도와주고 있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한 기술이고 실제로 몇 가지 사건 사고도 많이 나와 있는 걸 보면은 여전히 좀 가야 되는 기술인 게 자명하고요. 그리고 또 AI 비서, 스피커 의 만족도가 아주 높지는 않으실 거예요. 사용처도 정해져 있죠. 근데 이제 저희 이제 하이퍼클로바 관련해서 점점 더 똑똑해지는 상황입니다. 뭐 이런 것들 되게 잘 되는 것 같고요. 저희 이번에 발표한 하이퍼클로바라는 거고요.
문서를 주면 그 문서를 계속 완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 뭐 이건 사투리 변환이다라고 하면 사투리 변환기가 되고, 드라마 인물 관계다 그러면 인물 관계를 주고, 아니면 뭐 오늘 일기를 쓰자 그러면 일기를 쓰고. 네, 그러면 제가 한번 사투리를 표준어로 바꿔보는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많이 유명한 게 가가 뭐 이런 게 있을 텐데요. 한번 넣어보죠. 가가. 그 아이가 그 아이니 라고 나오고요. 또 니 뭐라카노. 예, 너 뭐라고 말하니? 너 왜 이러니? 아까 말씀 주신 천지 빽깔이다. 아주 많다. 사투리를 표준어로 바꾸고 표준어로 사투리 바꾸는 것들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드라마 등장인물 생성기를 한번 테스트 해볼 텐데, 사실 이것도 저희가 이거를 위해서 만드는 모델은 아니고 네이버에 있는 많은 글들을 학습하다 보니까 이런 문서도 완성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앞에다가 이름이랑 직업을 입력을 하면은 그 인물에 대한 설명을 좀 간단하게 써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뭐 새로운 소설을 쓴다든가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만들어 본 데모고요. 근데 충격적인 제보가 들어. 그게 살인사건. 범인은 사람을 죽일 때 마치 춤을 추듯 몸을 움직인다. 유미는 직감적으로 이것이 연쇄살인범인 걸 알아내고 취재를 시작하는데 취재는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충격적이고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나온 거는 저희가 앞에 보여준, 이 모델에게 보여준 예시를 보면은 중간에 무조건 반전이 있습니다. 지금 스윗한 미소는 철저하게 연출된 것일 뿐 이제 다른 것이 발현되는데 라는 첫 번째 예시가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형법 교수인데 그에게 갑자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난다는 그런 뭔가 변화의 사건들을 이렇게 앞에 예시를 줬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아마 참고해서 이 모델이 이러한 취재가 앞으로 어떻게 험난하게 바뀔 것이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많은 글을 읽다 보니까 이런 앞에 글이 있으면 어떤 식으로 완성될지를 모델이 학습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반화된 이론 같은 거를 알게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저희가 특별히 어떤 극작 이론 같은 걸 넣은 건 아니고 사실 어떤 그런 이론을 대략적으로 알지 못하면은 생성할 수 없는 글들을 많이 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걸 줘도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낼 수 있게 된 거고,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문서를 완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 뭘 가능하게 할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좋은 예들이에요.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 하이퍼클로바는 문서를 완성할 수 있는 거고, 문서 중에 두 명의 대담하거나 대화 같은 것들을 넣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을 넣으면 이 인공지능이 대답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에이전트로 엮어서 테스트를 고찰 해보고 하는데, 하루 너무 피곤해갖고 나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 힘들었다 했더니 위로를 해주더라고요. 뭐 그런 거 많아요. 근데 위로를 해주는데 그때 마음이 되게 녹아요. 많이 힘드셨군요. 영화 허 예, 보면 그런 경험이 돼요. 감정적인 그 맥락을 이해하고 감정적인 표현을 하면서 상대방과 어떻게 흘러간다는 것들도 글로써 배웠어요. 연애를 글로 배우듯이. 네. 그런 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서비스 중에 그런 것들 테스트하고 있는 서비스가 있는데, 사용자분들 테스트 결과로서는 이 존재랑 더 친해지고 싶다, 이 존재 이름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이 존재에 대해서 뭔가 말해서 더 관계를 만들어가고 싶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필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있고, 저희가 한 건 아니지만 페이스북에서 이번에 발표한 텍스트리스 NLP였나요? 그거 같은 경우는 문서가 아니라 음성에서 똑같은 걸 했습니다. 그래서 음성을 듣고 음성이 나와요. 그 영화 트랜센던스가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네. 그것들이 현재 지금 가능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어를 학습한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사람들은 이제 글자로 쓰여 있는 책들 같은 것들, 데이터도 뭐 굉장히 텍스트로 많이 되어 네. 있죠. 이런 것들을 학습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사실 선사시대 이전을 생각을 해보면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네. 그럼 문제가 없었을 때도 과연 지식이 없었냐? 그렇지 않거든요. 구전이라는 개념이 있었죠. 지금 AI 모델이 텍스트 없이도 언어를 학습을 할 수가 있는 기술도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아예 학습을 할 때 네, 학습을 할 때 텍스트를 쓰질 않습니다. 그 예를 들면 원숭이들의 언어를 녹음을 한 게 있다 그러면 네. 그거를 학습을 하고 그걸 틀어놓으면 원숭이랑 대화가 될 거냐라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드디어 같아요. 되는 겁니까? 예,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몇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몇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어. 이거 하는 것들을 조금만 만들어 두면 네. 그 다음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만들어질 수 있다. 예전에 아예 안 된다 했는데 지금은 약간 빛이 좀 보인다. 네, 이런 네. 느낌. 그러니까 이런 상황, 그러니까 비디오를 해가지고 원숭이들이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라는 네. 걸 보고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걸 보면은 이제 그 상황이라는 그 세멘틱을 통해서 넘나들면서 네, 그것들이 번역이 될 네.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주제네요. 근데- 연구해 보시죠. 네, 이게
될 수 있을 것 같다지 네. 된다 아니고요. 그럼 뭐 예, 당연히 오해하시면 되는 여러분 건데. 오해하시면 안 선행 됩니다. 기술 연구. 예, 숙제 이런 또 식으로 보수적이시네요. 그래서 그런지. 쓰네요. 왜냐면 해야 되니까. 저는 제품을 만들죠. 해야 되니까. 예. 드디어 그러면은 강아지가 뭐 말하는지 뭐 답답해갖고 뭐 이렇게 기계도 사서 껴보고 막 하는데 이제 정말 미래가 되면은 전 세계 사람들 언어뿐만 아니라 뭐 동물이나 식물이 내는 소리까지도 식물을 뭐 뱉어내는 네. 뭐 산소, 탄소 그런 비율로. 걸로. 네. 와. 일단 뭐 바벨탑이 네. 조금씩 현실화되어 가는 과정 이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겠죠. 너무 신나네요, 진짜. 예전 AI들은 문자를 굉장히 잘 인식하는 AI가 있었습니다. 네. 뭐 사과라 하면 사과란 글자겠죠. 그다음에 사과라는 목소리, 사람이 말하는 목소리, 뭐 애플도 있고 사과도 네. 있겠죠. 그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이미지, 네. 예, 이미지 사진만 열심히 보고 이건 사과다라고 예측하는 모델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나오는 AI들의 어떤 기술은 얘네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섞어서 네. 어떤 개념을 이해하는 형태의 AI 모델 혹은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사람이 사실 그렇게 하잖아요. 사과하면 떠오르는 글자는 이렇게 생겼고 소리는 이렇게 들리고 생긴 건 대충 이렇게 생겼고 동시에. 맛은 어떻고 하는 네. 것들이라는 어떤 개념이 잡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어느 정도 모사할 수 있는 모델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 보시면 되겠죠. 개념과 맥락을 파악하는 네. 거네요. 네. 그러니까 개념을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건 사과였다라고 하나를 알려주면은 아, 이게 다 사과구나. 이렇게. 그리고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게 뭐냐면 예전에 텍스트만 되던 모델, 그 다음에 사진만 되던 네. 모델 같은 경우 이제 사진만 되던 모델 기준으로 하면은 좀 이상하게 생긴 사과나 아니면 사람이 이렇게 손으로 대충 그린 사과는 사과라고 인식을 잘 못했어요. 그런데 이런 글자, 문자랑 그 다음에 뭐 이미지랑 음성이라는 것들을 같이 넣으면 훨씬 더 이제 정확도가 올라가요. 지금 그 네이버에서 제일 유명한 게 아무래도 이 클로바 라인 아닙니까? 저는 클로바 램프예요. 헤이 클로바, 팝하고 리딩해줘. 팝하고 리딩을 시작할게요. 깜짝 놀란 물고기들은 재빨리 바위 사이로 몸을 숨겼습니다. Surprised fish quickly hid themselves between rocks. 그러나 흰 수염고래는 물고기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However, the white whale did not leave the fish alone. 헤이 클로바, 이건 무슨 뜻이야? Kitten. 한국어로 아기 고양이입니다. 헤이 클로바, 무슨 뜻이야? Bored. 한국어로 따분하다 입니다. 클로바가 세계 최초로 출시한 책을 대신 읽어주는 스피커이자 램프인 클로바 램프라는 기기입니다. 기본적인 스피커 기능은 다 되고요. 음성인식, 음성합성, 그리고 대화를 통한 어떤 명령인식은 다 되고 거기에 더해서 책을 대신 읽어줄 수 있는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책을 대신 읽어주려면 당연히 어떤 눈이 달려야 되겠죠. 책을 읽어야 되니까. 그래서 클로바의 컴퓨터 비전 기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특히 OCR 기술이라고 해서 이미지로부터 어떤 글자를 인식할 수 있는 기술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책에 있는 글자들을 그리고 문장들을 자연스럽게 읽은 다음 자연스럽게 판독을 해서 해당하는 문장들을 또 역시 자연스러운 음성 합성을 통해 가지고 읽어주는 그런 기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등록된 도서뿐만 아니라 영어책, 한글책, 어른책, 아이책 모두 다 읽을 수 있습니다. 한국어, 영어 그리고 번역도 가능합니다. 파파고와 연동해서. 클로바 요새 보면은 음성 스피커만 있는 줄 알았는데 또 시연해 주셨다시피 클로바 램프는 또 책을 읽어주고 그렇죠? 또 하이퍼 클로바는 막 글을 만들어주고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요 스피커만 봤을 때는 사실 일반인 입장에서 얘가 왜 AI야? 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네. 왜 그냥 예전에 맥스 기억하세요? 이 대화. 아, 예. 네. 맥스 그다음 심심이. 네네. 연배가 아, 네. 되게 어렸을 네. 때, 3살 때 한 것 같아요. 아, 네. 그런 걸로 아시고요. 그래서 그런 대화할 때 그냥 그 정도 얘가 뭐 인공지능이 들어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사실 되게 큰 인공지능이라고 들었거든요. 네네. 그럼 만약에 제가 헤이클로바한테 요새 뭐 BTS 빌보드 상위권 항상 유지하니까 헤이클로바 빌보드 상위권 음악 좀 한 10개 틀어줘라고 얘기하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얘가 저한테 답까지 해주는 거고 어디에 AI가 들어가는지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음성인식이 먼저 돼야 됩니다. 일단 헤이 클로바 하는 순간 우리 주인님이 날 불렀구나 하면서 일단 깨어나고요. 네. 그리고 빌보드 차트 상위권 불러줘라는 음성인식을 하면 일단은 문자로 빌보드 차트 상위권 불러줘라고 일단 문자로 바뀝니다.
이런 문장 안에서 핵심 단어들, 핵심 키워드들을 추출을 합니다. 그래서 빌보드, 그다음에 상위권, 그다음에 틀어줘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빌보드라는 내용, 그다음에 상위권이라는 내용, 틀어줘라는 내용을 봤을 때 틀어줘, 이거 빌보드 음악이네. 음악 가서 빌보드 차트 데이터들이 있겠죠. 거기서 상위권에 해당하는 것들을 이제 조회를 해 옵니다. 조회를 해 오고 그러면 각 곡들이 있을 거예요. 그 곡들을 이제 플레이리스트에 딱 집어넣어 놓고요. 이만큼은 이제 대화 자체의 맥락을 이해한 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곡 플레이리스트가 만들어지고 나면은 이제 사용자들에게 응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럴 때는 어떤 응답을 할 것인가에 대한 텍스트가 있으니까 응답 바라에 대해서 음성 합성을 통해 가지고 네, 요청하신 곡을 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음성 합성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만들어진 리스트를 이렇게 쭉쭉쭉 뿌려주는 이렇게 틀어주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판단할 때 단계인 것 같고 또 인공지능 학습도 하잖아요. 네. 얘는 어떤 학습을 했길래 그걸 할 줄 아는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은 텍스트들이 있고요. 이 텍스트들에서 해당하는 키워드가 어떤 건지를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 발화한 그 안에서 키워드를 찾아내는 것들도 당연히 학습을 해야 되고요. 네, 음성 인식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 목소리에 대해서 목소리 데이터에 대해서 학습을 해야 될 거고 합성을 해내야 되니까 당연히 사람 목소리 학습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또 학습을 해내야 될 거고 그리고 지금은 빌보드 상위권이니까 정해져 있는 거지만 그냥 빌보드 중에 뭐 내가 좋아할 만한 노래 추천해 주면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니 그것도 학습이 되어 있어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학습이 되어 있는 AI 모델들이 동작하는 그것들이 집대성되어 있는 기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별일이 안 일어나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저한테 노래 틀어주려고 공부 되게 많이 하네군요. 그걸 하기 위해서 진짜로 사람이 알려줘요. 그러니까 요 텍스트는 여기서 이 키워드가 뭐다라고 이렇게 매핑을 해줬던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하이퍼클로버는 그냥 도서관에서 그냥 갇혀서 한 100년 사는 애거든요. 이 중에 보면 어딘가는 이 문장을 보고 이 키워드 이렇게 써 있는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들을 학습하다 보니까 도서관에 갇혀서 한 100년 산 하이퍼클로버는 그것들을 따로 알려주지 않아도 그냥 키워드 뽑아줘 하면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많이 바뀌고 있는 중이에요. 이제는 사람이 안 알려주고 그냥 어떤 데이터에다가 넣어놓고 그냥 전기 꼽아주면은 이제 그걸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음성인식 똑같이 되고 있고요. 옛날 음성인식은 음성 파일을 주고 텍스트를 쳐주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줘야 되는데 이게 많이 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능이 높지 않았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그 트렌드가 깨져가지고 그냥 음성 도서관에다가 그냥 AI를 놓고 학습을 시켰더니 뭔지 글은 본 적이 없는데 이제는 이해는 했어요. 나중에 조금만 이제 텍스트가 뭔지 보여주면은 그거구나. 나는 근데 그거랑 비슷한 거를 한 100만 배 더 맞다. 그래서 성능이 훨씬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게 몇 년 사이에 이렇게까지 좋아진 거예요? 2년. 한 2년, 2, 3년, 네, 길게 봐도 3년. 2, 3년 전에는 하나를 알려주면은 하나를 잘하는 애 그렇죠. 정도였는데 이제는 그냥 대충 얘기해도 한 10개 알아서 해야 하는 애네요. 알려주지 않는다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자연에서 학습한 이 네. 천재다 뭐 이렇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예전에 그렇게 비판했던 네. 주입식 교육 있잖아요. 네. 책을 매우 많이 보게 하는 그 방식인데 딴 거 없이 그러니까 왜 배운지 안 알려주고 책을 달달 외우라고 하는 그걸 하다 보면은 너무 많으니까 얘가 이거를 이해해야 돼요. 깨우치는군요. 네, 왜냐 안 그러면 죽겠으니까. 너무 많으니까 규칙을 알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건 이런 패턴이 패턴을 하다 보면 그게 컨셉이라고 되는 거죠. 그렇군요. 와.